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리기 전에 이 사무엘 미스터님께서 이제 저희들과 공유를 해주신 그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서클의 대표이사가 모든 것의 토큰화라는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보면은 리플의 분류를 아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 MIT에서 5월 개최한 서클의 대표이사가 강의한 내용에서 디지털 자산의 분류에서 암호화폐, 가상상품, 가상증권 세 가지 분류를 하면서 리플은 암호화폐 세틀먼트 토큰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서클의 대표이사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서 리플 XRP가 어떤 식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골드만삭스하고 그 연관이 있는 데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해주신 사무엘 미스터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이문님께서 이제 저에게 두 개의 기사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닌 국내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해외 송금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30만 건을 돌파를 했는데, 중요한 점은 재이용률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카카오뱅크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월 단위로 고객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카오뱅크 해외 송금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고객의 재이용 비율은 약 7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카카오뱅크를 이용해서 해외 송금하면은 기존의 해외 송금을 담당을 했던 은행들은 그만큼 고객을 잃는다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손쉽고 저렴한 수수료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기존 고객 이용 비중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앱으로 해외 송금을 한다.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손쉽고 저렴한 수수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굳이 은행을 갈 필요 없이 손쉽고 저렴하게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마치 이번에 SBI에서 나온 멀티탭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은, 멀티탭 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년 1분기에는 세계 최대 송금 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웨스턴 유니언과 손을 잡고 모바일 해외 특급 송금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자, 웨스턴 유니언 그동안 계속 말이 많았습니다. 리플사의 기술을 쓴 해 만에, 파트너십을 한 해 만에 말이 많았는데, 지금 아직까지 확실히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한 것은 새로운 그런 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같이 회의를 가졌다, 그것이 다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웨스턴 유니언이 많은 그런 개척지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존과도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되는 파트너십이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웨스턴 유니온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양아치로 분류가 됐었어요. 기존에 양아치 1등급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 이유는 송금 수수료를 엄청나게 띄어먹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마치 이 부분을 해결이라도 한 듯이 여러 파트너를 이렇게 맺게 되었고, 여기 계속해서 보시면은 기존 은행 영업점에서 웨스턴 유니온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매우 낮은 수준의 수수료로 전세계 웨스턴 유니온 55만 곳의 가맹점을 통해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것보다 수수료가 더 낮아졌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낮췄을까요? 새로운 기술을 넣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추측을 하면은 이제 희망회로 돌린다는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 이제 많은 고객들을 잃은 은행들이 있다. 해외 송금 고객들을 잃은 은행들이 있다. 그럼 이 은행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쟁력에서 이렇게 경쟁하는데 살아남으려면 이제 새로운 기술을 역시 받아들여야겠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빼앗긴 고객들을 다시 뺏어올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계속되는 뉴스는 이제 국내 우리 및 신한은행, 여기서 리플 플랫폼을 사용해서 해외 송금을 곧 시작할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리플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외 송금에 드는 시간과 수수료를 크게 줄여 고객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가 지난번도 몇 번 이렇게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사용을 시작할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은 내년 중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 송금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현재 리플 측과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나 추가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며 도입 쪽에 무게를 두고 실무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선보인다면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건 당연할 것이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X-Rapid을 사용하게 되느냐, X-Via냐, 아니면 X-Current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적이 없는데 해외 송금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한은행은 우리은행과 함께 SBI 리플 60개 이상의 일본 은행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거기에 참여를 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리플 플랫폼이 활성화된 일본 현지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리플 플랫폼을 당행 해외 송금 업무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장점을 꼽자면은 해외 송금에 소요되는 시간과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렇지만 여기도 약간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 플랫폼이 도입된다고 해서 현재 사용 중인 스위프트망 전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전 세계로 송금을 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한 스위프트망과 달리 리플 플랫폼은 그것을 활용한 리플망은 아직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 망이라고 쓰니까 좀 이상한데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해서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이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아직 전 세계 모든 곳에 리플넷이 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점, 거점 같은 경우는 이미 리플사가 많이 이렇게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간이 가면 이제 점점 해결이 될 부분이고 역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스위프트는 조금씩 리플사의 그 네트워크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 기대하는 게 지금 머니탭이 일본에서만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반응이 좋을 경우 전 세계를 확대로 하고 또한 거기에서 국제 송금까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빨리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머니탭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소식입니다. 저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소식이고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국제 송금에 관한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잠시 동안 리플 XRP가 거래가 되는 그런 거래쌍이나 그런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주를 이루는지 보면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은 XRP와 상대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테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재패니스 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리플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고 하죠.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리플이 인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본 대형은행 몇 군데서 이제 파트너십도 맺었고 특히 이제 기타와 할아버지가 쫙쫙 밀고 있죠. 그래서 일본 시민이라면 이제 리플사의 그런 계획이나 코인을 굉장히 신뢰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미국 달러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이 한국 원입니다. 근데 한국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단타를 많이 치시죠. 이렇게 자전거래도 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옛날에 저희가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죠. 리플은 김치 코인이다. 처음에는 물론 리플 그 상승 올 때 한국 사람들이 이제 힘을 많이 썼는데 그것은 이제 점차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한국보다는 일본이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리플사의 그 리플 XRP 코인들을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타스그룹에 관해서 영상을 몇 개를 만든 적이 있어요. 바로 타스그룹에서 리플사의 네트워크를 그들의 소프트웨어에 통합을 시켰고 그것을 성공을 해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3.0부터는 타스그룹의 고객들이 리플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제가 전에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 타스그룹이 리플사의 기술을 받아들인 것은 2013년도라고 합니다. 2013년도 5년이 이제 넘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 5년 동안 리플사의 기술을 처음 보고 이제 발전을 계속 시켜오고 테스트를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상용화 시키는데 5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 5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동안에 타스그룹은 계속해서 리플사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또 여기서 커뮤니티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커뮤니티에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뭐 이거 그 리플 별거 아니지 뭐 그 은행들이 이제 자기네들 코인 만들어서 서로 거래하면 리플사는 쫑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깐죽깐죽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그리고 이렇게 돈을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송금 시스템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테스트, 그거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코인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한 번에 뚝딱뚝딱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순간 리플사의 그 사업은 기울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게 그 좀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리플사 같은 경우도 라이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시장을 혼자 독점하게 두지 않도록 라이벌이 나타날 것인데, 이제 스위프트 말고요, 이제 리플사와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라이벌이 아마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적수가 없고 그런 기술은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드릴 소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찌라시입니다. 찌라시긴 한데 첨부된 기사가 이제 나름 이제 흥미로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 레이첼 리라는 사람이 자기도 이제 정보원이 있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것도 개나 소나 정보원 가지고 있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정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원의 이 정보에 따르면은 골드만삭스가 외환 거래 시장에서 리플사의 기술과 XRP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이 기사를 첨부를 하였는데, 이 기사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찌라시 외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기사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들고 와 봤어요. 2016년 9월 13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저는 그 지난번에 찌라시를 몇 번 전해드리고 난 후에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찌라시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기사만으로만 보셔도 이제 꽤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제 때려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외환 거래 시장에서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것이다. 그것이 제목이고요. 대충 한번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은, 다른 여타 은행 거래들과 마찬가지로 외환 거래 역시 이제 굉장히 많은 중간 상인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비싸고 위험성도 높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이제 2016년 기준이죠.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특허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을 때 이런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특허 신청서가 2016년 9월 8일날 공개가 되었고, 이제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신청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3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 가량의 그런 갭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특허 준비를 계속 했다는 것이 되겠죠. 아무튼 이 특허는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골드만삭스의 블록체인 관련 기술 첫 번째 특허 신청서이다. 외환 거래를 할 때는 신청한 거래가 완전한 세틀먼트, 즉 결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이제 중간 사람들을 거치고 그러면은 보통 하루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은 실시간으로 그 과정이 거의 끝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은 여기 나와 있는데 18만 그 트랜잭션을 하루에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은행들이 지금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각국의 규제 때문에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사용을 잘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충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골드만삭스는 바로 이 외환 거래를 그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사용하려고 이제 계획을 짜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 정보원은, 그 플랫폼은 바로 리플사의 그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런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헤지펀드에서 자금 운용을 위해서 리플사의 XRP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이제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고 이 상태를 개선을 시키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어떤 기술 혹은 어떤 코인을 통해서 적용을 시키느냐가 이제 가장 큰 저희가 봐야 될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비트코인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 자체는 두 개죠. 비트코인과 리플인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굉장히 느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빠르면서
검증된 암호화폐 및 소프트웨어가 있는 그런 회사, 그리고 거대한 자금을 즉각 결제하는 것, 그것을 중점으로 두고 지난 몇 년간 연구하고 여러 회사들과 여러 은행들과 테스트를 해오고 일을 해온 곳이 바로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발전과 변화를 맞이해야만 하는 그런 금융시장에 어떤 기술을 받아들일지 이제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밖에 없지만은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죠. 바로 리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찌라시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그 근거가 있고 논리적인 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싹수가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요. 아무튼 이러한 내부 정보가 있었고 또한 이런 기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봐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좋은 코멘트, 정보를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저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있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음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